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할 대한민국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약 40%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 이러한 산업들로 수출 주도형 경제로 발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증권에서 제공해준 리포트를 보시면 한국 11월 수출? 앞으로는 미국 제조업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인데요. 24년 11월 수출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올해 7월부터 11월 4분기까지 수출 신장세가 빠르게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시면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을 찍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1번을 보시면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현재 4월 이후로 그래프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를 볼 수 있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하락으로 전환한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한 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로 미국의 제조업과 우리나라의 선박, 반도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 추이가 커플링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제조업 지수의 기준이 50일 기준으로 경기가 확장되는지 수축되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50 이하로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측치보다는 상회했지만 기준값인 50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조업이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장은 제조업이 살아나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반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HPC의 성장으로 SSD 실적이 19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금리 인하 시대가 오면서 의약품, 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25년에는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의 추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산업들의 수출 실적을 보시면 모두 좋은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경제 기반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25년에는 더 좋은 수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서 미국 제조업 업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ISM 지수와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회복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부분이 살아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금리 인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미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시중금리 하락과 제조업 업황 개선의 시차가 존재할 뿐이지 앞으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먼저 3번 그림은 실질 금리가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를 토대로 ISM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10년물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 분야도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그래프는 소기업의 불확실성 지수가 10월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후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현재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그래프는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와 전자, 전기 관련 시설 투자 확대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IRA와 칩스법 등 정책의 영향으로 이에 편승된 산업들만 국한돼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산업재 설비 투자 회복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 정책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시중금리 하락이 현재 완화적 대출 태도와 맞물려서 투자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시기가 내년 2분기 전후로 ISM 지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신장세는 약화되고 있지만 산업마다 다른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는 미국의 ISA와 칩스법 등에 의해서 수혜를 받거나 제외되면서 수출 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내년 2분기를 회복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이에 커플링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또한 내년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기업과 트럼프의 정책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미리 공부하고 적정하게 분산해 놓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증권에서는 2025년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 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현재 반도체 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부진한 수요와 중국의 공격적인 추격, 그리고 모바일 PC 부분의 재고 증가로 당분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2025년 2분기 이후에는 수요 회복과 함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 분위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 및 자금 투입을 발표했는데요. 당장은 대내적인 상황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게 보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분명 각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목은 완만한 수요 회복과 제한적 공급. 앞으로 AI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PC 시장은 B2B PC 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보수적인 투자 기준은 있겠지만 HBM으로 공정 전환과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고금리에 살아왔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는 시작됐고 앞으로 25년에도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은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제목으로는 2025년 주목할 트렌드로 HBM, CXL, 그리고 ASIC와 같은 메모리 기술들이 2025년에도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AI 발전과 함께 높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첫 번째로는 더 큰 칩을 위한 넓은 면적, 두 번째는 저전력, 세 번째는 연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AI 발전과 함께 저전력이 부각되며 LPDDR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과 CXL, ASIC 모두 오픈 엣지 기업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동원하나텍 또한 저전력 관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양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 순으로 공부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해 오시면 우리나라는 우선 수출에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수출 분위기는 어떤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뉴스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수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고, 수출에 관한 관세나 타국의 경제 전망 등 간단하게라도 겸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업종 수혜주를 나타낸 표인데요.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저는 가상화폐와 AI 자율주행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오픈엣지와 동원화택이 AI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다룬다고 모든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되어 있고, 이제는 각 기업들이 투자하고 발전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속해 있다면 이제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픈 엣지와 동원원택이 다루는 기술들이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25년도를 기다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바이오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5년도의 주도주를 AI, 바이오, 조선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이 성장성이 커 보이는 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공부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이 크게 와닿았고, 앞으로도 너무 편향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공부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반도체 위주로 공유를 드리겠지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계좌 공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